두산 로보틱스 누림목 온다면서요. 이거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이제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난리가 났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예, 이게 바로 여방꿀의 힘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참 듭니다. 어디서 팔았나 기억도 안 나요. 예, 9만 원에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기다릴 걸. 그랬으면 치킨이 아니고 소고기였을 텐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뭐 한 1% 오르는 게 아니고요. 손수호 교수님 무려 10%나 올라요. 네.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싶은데 아니 뭐 로봇 정책 테마가 이렇게 오래 갈 일입니까? 지금 보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또 됐어요. 로봇 정책 테마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면 어감에서 네. 뭔가 떴다방 같은 이제 떴다가 사라질 그쵸.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너무 단발성인 그런 뭐 느낌이 있죠. 우리가 2차 전지가 그래도 고난이어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로봇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떴다방이든 테마든 뭐든 어쨌든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좀 주식시장 내에서도 저변에는 그래도 점점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지만 점차 꼬리뼈를 떼가는 테스트 중이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인 것 같고 올 상반기에 그 로봇주 열풍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AI라는 어떤 큰 모멘텀이 연결되고 확장돼서 어떤 그런 수혜물로서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성격이 짙어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혹시 기억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한번 화제됐던 거. 어떤 모 매체에서 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갈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이게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막 올랐다가 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됐다면 최근에 로봇주 흐름은 물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물론 뭐 가열차게 달리고 있지만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다시 부각됐다는 점, 또 때마침 뭐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든지 지능형 로봇법 같은 것들이 시행되면서 로봇이 이제 실외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그 초점이 뭐라 해야 될까?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이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뭐 순환매 성격도 여전히 있고 테마주 성격도 있지만 점차 그런 꼬리표들을 떼가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사실 물론 근데 실적은 엉망이죠. 다 그쵸. 적자예요. 네, 실적 얘기하려면은 뭐 하지 말아야죠 로봇 얘기를. 아직은. 약간의 그러네 미래와 꿈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작년부터죠. 로봇 관련한 뭔가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 형성이 됐고, 뭐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ETF까지 출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쫙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로봇 안에서도 이제 약간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왜 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낙수 효과라는 단어를 걷다 쓰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왜요? 맞죠? 뭐 이렇게 네. 아래로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 뭐 수급 낙수 효과 맞는 수급 것 같습니다. 낙수 효과. 네네네. 너무 오늘 또 정선 아나운서와 다르게 또 하시니까 섭섭하려 그러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괜찮은데 어디 얘기나 좀 한번 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수급 낙수 효과에 의해 가지고 네. 지금 조금 반응이 있습니다. 비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 화면 요거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일단 뭐 항상 글로벌 1등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일본에 있는 화낙이라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화나요. 그러지 마요. 일본이랑 비교하지 마요. 1년 화나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1년 동안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화나요, 0.09%.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협동 로봇이 있는 공장에 우리 자동차 뭐 조립 공장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특징적인 색깔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암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다 노란 색깔을 다 떠올립니다. 왜요? 공장에 있는 공장 기계들 잘 눈에 띄라고 노란색으로 해놓지 다 않나요? 노란색이죠. 네. 왜 노란색이냐? 눈에 잘 띄라고. 화낙 CEO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화낙이라는 기업이 이 로봇 산업에서는 표준이 되는 기업이고요.
요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좀 급등을 하긴 했으나 실제로 그 이후에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배당 수익률 2.3%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주주한테 배당도 주는 기업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PER 기준으로 25배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엉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적이 엉망이라도 수익 나면 장땡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이죠. 아니 그러다가 수익 나면은 또 환호하고 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키워가는 거죠. 아, 같이. 이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될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지금 주가 유지가 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 대장입니다. 네. 그리고는 에코프로버티도 수급 대장입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재미없고 하이닉스가 재미없고 LG엔솔도 재미없고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다 재미없으면은 여기서 매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는 장이라서 매매할 종목들이 이거밖에 없다. 네. 이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뭔가 이슈가 붙고 수급이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도 또 실적도 없는 그런 기업이다.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재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높다. 성장주한테 너무 높은 잣대를 좀 들이밀고 계시지 않은가. 아, 초등학생이 아니, 하버- 우리 테이버 고수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잖아요. 제가 초등학생이 높은 하버드를 잣대. 간다 그래서 넌 하버드를 갈 거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켜봐야 할 시간이 너무 테이버 집에 많이 갈 남았다. 거야? 이렇게 네? 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장주잖아요. 테이버도 네. 성장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실적 없어도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잘하지. 그래서 저 출연료 1,000만 원 주실 겁니까? 아, 조용히 하세요. 자, 인순재 고수님, 나도 못 받는 걸 왜 달라 그래. 나부터 좀 받고. 자, 인순재 고수님은 어떻게 우리 테이버 고수 말에 좀 동의는 일부 하시겠죠.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네, 뭐 실적에 네.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거 두산 로보틱스 11월 13일 날 한번 특징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 이제 4만 사라고. 3천 원대 예,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 뭐 더블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주가로는 분명히 이제 그게 일단 뭐 최근에 갔던 이제 이슈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가격의 2배 정도 넘게 오른 지금 9만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가 확장된다라는 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이 정도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이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웨어러블 로봇을 올해 내에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두 종목 다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수급이 지금 많이 몰려서 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기관이 지금 11월 달 이후에 지금 한 뭐 200만 주가 넘게 지금 특히 연기금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주가가 좀 강한 그런 상승세는 보이고 있지만 뭐 이런 연기금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 정도 가격대는 조금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될 게요. 테이버 고수가 이렇게 뭐 세게 말했지만 두산 로보틱스 한 3만 원대였나요?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어. 왜냐하면은 이거 뭐 지수 편입 이슈는 이제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에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뭐 시점 판단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재규 교수님 그 질문도 뺏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같이 이게 다 들어요, 얘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갑니다. 코스피 200 편입은 내년 3월에 될 수 있는 네,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지수 편입을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장이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올해 상반기를 좀 뜨겁게 달궜던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수급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보냐,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냐 하면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수 편입. 지수 편입이 몇 코스피 200 편입과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일 뉴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재규 교수님이 또 양보를 해주시긴 했지만 의견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네, 의견은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아요. 또 말씀을 뺏겼어. 드려보자면 뺏겼어. 지금 저 잠깐 시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뭐 변화가 있나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좀 양봉 전환이 되네요. 오. 그래도 다행히 뭐 봉합권에서? 장 초반에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돌려 세워줬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로봇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로봇 업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조와 4조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이제 한 600억에서 한 170억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크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SPG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죠. 시가총액이.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또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가 연말까지 주도 섹터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보신다면 그 그래도 안에서? 저는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실적이 그래도 좀 찍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SPG라고 하는 강속기를 SPG?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항상 늘 이 종목은 실적이 담보된 종목으로 그렇죠. 거론이 몇 안 되는 되죠. 기업인데 이 로봇이 좀 정교하게 정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 SPG의 부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시면 이제 감속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감속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로봇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그런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감속기 매출 비중이 어. 2차전지 양극재랑 비슷합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배터리에서 들어가는 양극재가 40%고요. 네네.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그만큼 비중이 크다. 35에서 40% 정도 나또 되거든요. 태보고서가 2차전지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뭔가 부정적인 또 얘기. 아니죠. 2차전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고수는 단기 급등에는 주의를 해라. 그러나 이제 감속기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손성우 고수는 테마주 꼬리표 떼가는 로봇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재규 고수는 주도 섹터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실적 기업 SPG 언급해 주셨고요. 세이보 고수는 코스피 200을 향하여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